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올해 70번째 로켓 배송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팰컨 9이 우주로 보낸 건 적에도 통신위성 스타링크 22기입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나흘에 한 번꼴로 우주에 발사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운반한 사람이나 물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스타링크입니다. 하늘 위 8,000개의 위성 중 4,500개를 차지합니다. 전체 위성 중 50% 이상이 머스크의 통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이 입증된 건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파괴된 통신망을 머스크에게 요청했고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공급해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전쟁 중 일상생활을 위한 통신뿐 아니라 군사작전을 짜고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날씨 정보를 얻거나 무기를 작동하는 등 모든 것이 스타링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의해 물리적인 차단이 어려운 만큼 우크라이나군에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전 세계가 뜻밖의 권력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전을 앞둔 이스라엘 역시 스타링크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페이스X가 우주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패권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올해 출간된 머스크 전기에는 머스크가 크림반도 지역 스타링크 통신망을 차단하며 전쟁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 인근에서 스타링크 접속을 허용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머스크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확전을 우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문제로 항해 의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테슬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세계 정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지원군 역할을 하면서 가장 초조해진 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 궤도의 영토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스타링크에 맞서기 위해 자체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홍콩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거항으로 1만 3,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육공 역시 1만 2,000개 위성 발사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소 7개의 국영민간 기업이 위성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 분야에 진출했고 이 밖에 다양한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늘고 있으며 위성을 보내기 위한 새로운 로켓 발사장도 건설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궤도 인공위성은 전 세계 각국이 참전하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향후 경제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지상망이 깔린 통신 강국 한국과 달리 전 세계 인구의 40%는 인터넷 접속이 어렵습니다. 이동통신을 보완하는 역할로 위성망의 중요도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와 결합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기술과 융합한다면 수익 역시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간 스탠리는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13배 성장해 약 120조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고 대만은 2025년 첫 위성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위성통신기업 원앱이 이미 618개의 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한국도 저궤도 위성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이 2021년 영국 원앱에 3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 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며 우주인터넷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